자, 여러분 파이널 최종 정리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환경지 기출문제 위주로 해서 정리를 1회, 2회 해서 정리를 한번 최종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들은 올해 그다음에 작년이죠. 작년 뭐 올해 뭐 해가지고 올해는 아니죠. 작년 해서 봤던 거 그 재작년 2014년도부터 17학년도 아니지. 14년도부터 17년도까지의 기출문제들, 최신 기출문제들만 한번 필요한 것들만 뽑아봤습니다. 이 정도가 환경직 수준이니까 여러분 어느 정도 자신감이 좀 생겼으리라고 보는데 여기서 사실 생각이 안 나거나 좀 낯선 것들 확인 체크해 주시면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해설 강의 하나 1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1번. 끓는 점이 가장 높은 화합물. 자, 끓는 점이라는 건 분자간의 힘이고요. 분자간의 힘은 극성과 극성의 힘이 있고 무극성과 무극성의 힘이 있죠. 근데 그 중에 극성 힘 중에서 끓는 점이 높으려면 무슨 결합? 수소 결합을 형성할 수 있느냐를 확인하는 문제죠. 아세톤 화학식은요. CH3COCH3지요. 요거는 수소 결합을 할 수가 없어요. 극성 물질입니다. 그죠? 이건 극성 물질. 몇 차 알코올을 산화시켜 만든 거였죠? 2차 알코올을 산화시켜 만든 거였습니다. 라는 거. 그 다음에 물은 당연히 H2O가 있고요. H2O라는 건 무슨 결합을 형성할 수 있다? 수소 결합을 형성할 수 있으니까 끓는 점이 상당히 높습니다. 라는 얘기죠. 벤젠, C6개, H6개, 무극성, 탄화소 무극성이죠. 극성인 얘네들보다는 끓는 점을 턱없이 낮겠고요. 자, 에탄올이 좀 중요하네요. 에탄올, 메탄올, C2H5OH가 에탄올인데 이것도 수소 결합 형성할 수 있잖아요. 그죠? 수소 결합 형성할 수 있고 이것도 OH 수소 결합 형성할 수 있습니다. 둘 중에 어느 게 끓는 점이 높을까요? 물이 높은 이유는 뭐죠? 물이 높은 이유는 똑같은 OH를 가지고 있는데 왜 얘가 끓는 점이 높아요? 수소 결합 선수가 달라요. 물 분자는 수소 결합 선이 최대 몇 개? 4개를 형성을 해서 이걸 다 끊어야 됩니다. 얘는 하나만 형성해서 끊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차이가 CH 수예요. 탄화소 수가 워낙 크죠. CH가 많다는 얘기는 무슨 성질이? 무극성의 성질이 강하다는 얘기거든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일단 결합 선수도 중요하고요. 얘는 극성의 성질이 확실하지만 무극성의 성질의 양도 있습니다. 그러면 극성과 무극성이 공존하는 상태니까 상대적으로 얘가 끓는 점이 높아요 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C2H5OH하고 CH3OH 이런 것도 같은 알코올이잖아요. 그럼 둘 중에 어느 게 끓는 점이 높아요? 얘가 높겠네요. 이유는요? 분자량이 크죠. 다른 조건이 동일하죠. 분자량이 큽니다. 이거 무극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맞나요? 무극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분자량이 큰 얘가 훨씬 더 높을 거야 예측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들어가 봅니다. 그러니까 1번에는 수소결합에 대한 내용, 수소결합을 형성할 수 있는 걸 골라라 라는 얘기죠. 2번입니다. 2번 문제 가보죠. 문제 2번. 다음 중 개수가 가장 많은 것. 자, 몰에 대한 점검이네요. 그죠? 몰수는 우리가 분자량이라고 한다면은 분자량분의 질량 한 번 더 써봅시다. 그 다음에 1몰의 부피죠. 보통 0도씨 일기압에서 22.4리터분에 현재 몇 리터 있느냐 물어보는 거고, 그 다음에 아보가드로 수일 거예요. 아보가드로 수분에 현재 몇 개가 있니? 이런 거 일단 몰의 기본 정리입니다. 라는 거 확인하시고 요거에 해당하는 개수 얘기하시면 되는데, 일단 순수한 다이아몬드 12g 중에 탄소 원자 물어봤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다이아몬드는 탄소 동소체예요. 그죠? 다이아몬드의 화학식이 뭐죠? 다이아몬드의 화학식은 C예요. 맞지? 얘는 최구조 형태가 다리가 4개로 돼 있고요. 입체 구조고 109.5도 형태로 가지고 있는 그물 형태 구조이면서 얘네는 결합선이 너무 많기 때문에 상태 변화할 시 에너지가 엄청 많이 들어가요. 그죠? 그래서 끓는 점 녹는 점이 다른 결합물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형태고, 이런 걸 우리는 원자 결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원자 결정을 갖는 게 다이아몬드 말고 또 뭐가 있죠? SiO2 또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얼핏 봐서 분자 절대 아닙니다. 그죠? 이거는 뭐야? 원자 결정이에요. 얘네 구조는 규소가 가운데 있고 양옆으로 이렇게 산소가 달라붙어 있는 역시 다이아몬드와 같은 정사면체 형태의 구조고요. 109.5도 정도 나옵니다. 얘도 원자 결정이기 때문에 이렇게는 쓰지만 분자 아닙니다. 라는 거 한 번 더 확인을 꼭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CaO와 SiO2가 결합하면
슬래그라고 하는 물질이 만들어져요. 철의 재련 과정에서 이런 게 만들어지잖아요. 이런 식을 딱 주시고요. 여기서 분자는 몇 개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분자는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해야죠. 왜? 얘는 금속이 들어가면 분자 존재하지 않죠. SiO2는 분자가 아니라 뭐라고요? 원자 결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석영을 얘기하는 겁니다. 원자 결정이니까 분자가 아니에요. 원자 결정은 분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 SiO2가 나오면 분자가 아닙니다. 원자 결정이죠. 얘도 이온 결합 물질이죠. 금속과 비금속들의 결합 물질. 그러니까 얘네들은 분자가 없는 거예요. SiO2는 원자 결정 뭐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죠. 다이아몬드 뭐 이렇게 나와 있죠. 어쨌든 이 다이아몬드 기본 구조인데 이 다이아몬드는 전기 전도성은 없습니다. 화학식이 C예요. 화학식이 C면 1몰의 질량은 얼마죠? 12g이겠죠. 화학식량. 그죠? 원자량에 g 붙이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원자수 얘기했죠. 원자수를 구해라. 어떻게 한다? 원자수는요. 1몰가 1몰의 개수. 그죠? 거기에다가 구성 원자수. 이게 구성 원자 몇 개니? 원자수에다가 아보가드로수를 곱하면 얘네들이 각 입자가 갖고 있는 원자수를 정의 내릴 수 있다. 항상 몰에다가 몰가 1몰이 아니죠. 몰에다가 원자수 구성 원자에다 아보가드로수 곱한 것이 원자의 전체 그 안에 있는 숫자입니다라고 했죠. 근데 여기서는 탄소 몇 g이래요? 12g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탄소의 원자량 10이잖아요. 12분의 질량 10 이게 몰수겠죠. 이 몰수에다가 탄소는 1몰이 있겠고 한 개가 있겠고 구성 원자는 아보가드로수만큼 있을 겁니다. 따라서 얘네들은 모두 몇 개가 아보가드로수만큼이 있는 게 1번의 탄소의 개수예요. 그 다음에 2번 산소 기체 32g 중에 산소 분자예요. 마찬가지네요. 산소 분자입니다. 분자라고 하는 건 분자수를 세는 거죠. 분자수는 역시 얘네들의 분자의 수를 세라. 분자수도 역시 몰수에다가 뭐를 곱하면 돼요? 아보가드로수를 곱하면 이게 분자수가 되죠. 그러니까 분자수를 물어보는 건 뭐를 물어보는 거랑 같다? 몰수를 물어보는 거랑 같습니다. 그럼 32g이잖아요. 그럼 분자량 30인데 질량이 30이니까 역시 이것도 아보가드로수와 동일하다. 1, 2번은 똑같네요. 염화암모늄 1몰. 자, 염화암모늄이라는 건 화학식이 어떻게 생겼죠? NH 암모늄 이온에다 염화 Cl-가 붙어 있는 게 염화암모늄입니다. 이온 결합 물질이네요. 그죠? 비금속으로만 이루어져 있지만 다원자 이온인 경우에는 이온 결합 형성합니다. 금속처럼 취급합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염화암뇽 1몰을 상온에서 물에 완전히 녹여 생성되는 암모늄 이온입니다. 자, 물에 녹인다면 이온 결합이니까 수용액을 만들면서 전해질처럼 얘네들은 이렇게 이온이 떨어지겠고요. 1몰을 녹였다면은 총 얘도 1몰이고 얘도 1몰이 생길 거예요. 총합은 2몰이 되겠지만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암모늄 이온만 물어봤으니까 처음에도 얘는 몇 몰? 1몰의 개수인 몇 개가 아보가드로수만큼 존재합니다. 자, 1, 2, 3은 다 똑같네요. 그럼 4번은 풀 필요도 없이 그냥 4번 찍으면 되겠지. 그죠? 풀려고 하면 시간이 가잖아. 자, 일단 순수화물 18g 안에 포함된 모든 원자 참고로 해보면 자, H2O의 원자수를 물어보는 거겠죠? H2O의 원자수는 일단 원자수 그러면 몰수 알아야 돼요. 분자량 18이고요. 자, 질량이 얼마라고요? 18g입니다. 그럼 이 몰수가 1몰이 되겠고 구성 원자는 3이 있겠고 아보가드로수는 NA가 존재하니까 이 경우에는 3NA가 되네요. 그러니까 얘네들 거보다 훨씬 더 많은 입자수를 갖습니다. 한 번 더 확인 꼭 해두십시오. 자, 몰에 대한 거 그 1번, 2번에는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들어가 봅니다. 3번 온도와 부피가 일정한 상태에서 밀폐된 용기에 15몰. 자, 밀폐된 용기고요. 온도와 부피가 일정합니다. 강철 용기라는 얘기겠고요. 15몰의 산소가 들어있군요. 15몰. 그 다음에 헬륨이 들어있네요. 헬륨이 25몰이 들어있습니다. 자, 얘네들이 들어있고요. 이때 전체 압력이 8기압. 자, 이거 부분합 계산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전체 8기압은 얘네들 입자수에 따라서 치는 P O2의 압력과 P 헬륨의 압력의 합과 전체 P 토탈 압력은 뭐하다? 같다라는 게 부분합 법칙이지. 그죠? 일단 공식은 P 토탈 압력은 P 산소, P 헬륨의 부분합들을 전부 합해라. 그리고
부분합을 구한다. 어떤 산소의 부분합을 구하자. 그 뭐를 이용하면 되죠? 몰 분율 이용합시다. 뭐의 몰 분율? 산소의 몰 분율에다가 무슨 압력을? 토탈 압력 곱하면 됩니다. 라는 얘기고요. 그럼 산소의 부분합은요. 전체 몰 분율이라는 건 전체 몰수죠. 40분의 산소가 차지하는 게 15네요. 곱하기 토탈 압력 8. 이거는 산소의 부분합이 될 겁니다. 라는 거죠. 표현 자체만 좀 기억을 해두시고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8, 5, 5, 5 결국 얼마죠? 3. 정답은요. 산소의 부분합이니까 3번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이거를 이렇게도 좀 기억 좀 해주자고요. 이 산소의 몰 분율은 뭐를 알면 구할 수 있다는 얘기가 PT 전체 압력분의 산소의 부분합을 알면 요 값을 알면 산소의 몰 분율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죠? 전체 몰수를 모르더라도 부분합 전체 압력과 산소의 압력을 알면 부분합을 구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 뭐 기체 부분합이었죠. 자, 이 부분합이 나오면 또 같이 따라다니는 몰 분율에 관련된 증기 압력과 증기 압력 내림도 있죠. 그죠? 증기 압력. 자, 용액의 어떤 용액의 증기 압력을 구하고 싶어요. 증발된 압력. 그럼 뭐의 몰 분율이었죠? 용매의 몰 분율. 그죠? 곱하기 뭐지? 용매의 증기압력, 순수한 증기압력, 액체 증기압력에다 용매 몰 분율을 곱해라. 자, 증기압력이 내려갑니다. 혼합 용액에서, 묽은 용액에서 증기압력이 내려가려면 이 차이는 용질이 많이 들어가 생기니까 뭐의 몰 분율? 용질의 몰 분율이 중요하고요. 여기에 역시 순수한 용매의 액체의 증기압력을 곱한 겁니다. 라는 거 확인하셔야 되고요. 이 용매의 몰 분율이라는 건 다시 이렇게도 쓸 줄 아셔야 되겠죠. 물이라고 한다면 물에다가 용질 A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다가 물, 각각의 몰수죠. 그죠? 몰수에 대한 비율이다라는 거. 요거의 몰 분율의 표시는 N, 물, N, A라는 물질이라고 한다면 NA 이렇게 되겠네요. 맞죠? 그죠?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으셔야 한다라는 거 확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일단 증기압력, 일단 부분압력은 문제 3번에서는 1번이 답일 겁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제 4번 문제로 들어갑니다. 4번 문제. 자, 이 계산들은 꼭 잘 해주셔야 될 거예요. 어렵게 안 나오죠? 중화적정 문제가 어렵게 안 나오는데 실수 없이 빨리빨리 계산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계속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일단 NaOH가 있는데요. 그죠? NaOH. 자, 몇 몰 농도냐면요. 0.1몰 농도짜리고요. 부피가요. 24.4ml가 존재하는 염기성 물질이 수산화나트륨이 있습니다. 이걸 중화하기 위해서요. 황산을 넣습니다. 라는 얘기죠. 근데 이거는 일가염기인데 이건 이가산을 넣었죠. 이가산, 수소연이 2개 떨어집니다. 자, 수소연을 지금 사용했는데 자, 이거는 몇 몰 농도인지 몰라요. 그런데 부피는 얼마 썼니? 20ml 썼지요. 그럼 이 과정으로 중화가 되려면 여기 있는 OH- 수와 여기 있는 H+ 수가 같아야 되고 이게 같아라고 얘기를 할 때 적정 개념에서는 가수에다가 그죠? 몇 개냐? 한 개냐? 두 개냐에다가 몰농도 각각의 몰농도와 각각의 부피를 곱한 게 서로 뭐 해야 돼? 같아야 됩니다. 라는 식 하나 더 세우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는 0.1 염기성이라고 한다면 OH- 수가 되겠고 몰수는 0.1 몰농도 가수는 1입니다. 그죠? 하나 들어가 있는 거고요. 곱하기 24.4. 자, 굳이 밀리리터를 리터로 안 바꿔줘도 되죠. 어차피 약분되는 겁니다. 똑같으니까 그냥 쓰시면 되죠. 이거에다가 여기는 가수가 얼마니? 2고요. 이건 수소이온에 대한 숫자입니다. 2개씩 나올 테고 몰농도 모르고요. 부피는 20. 요걸 X로 여러분이 찾아주시면 될 겁니다. 라는 얘기죠. 이거 찾아주시면 뭐 4, 4 없애주고 나눠버리면은 4, 6, 23, 대충 6 정도 들어가는 거면 답이 되겠네요. 그죠? 그럼 굳이 계산하지 않아도 6 들어가는 거 2번이잖아. 그죠? 계산해줘서 빨리 확인해서 넘어가셔야 할 겁니다. 자, 문제 5번 가보겠습니다. 이 농도 계산은 계속 나옵니다. 그제? 어려운 거 아닙니다. 적정계에서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 계산은 꼭 각각 찾아서 가수까지 찾아서 꼭 확인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5번 가봅니다. 자, 다음은 25도씨 수용액 상태에서 산의 세기를 비교한 것이다. 자, 산의 세기 비교했고요. 옳은 것만을 골라라. 자, H2O와 자, H2S의 세기를 비교해봐라 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산이 되려면 수소이온이 잘 뭐해야 돼? 떨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자, 물이라는 것은 수소이온이 잘 떨어지지?
않지요. 근데 이 H2 황화수소인 경우는 황화인 경우에는 이 사이즈가 좀 크지요. 맞죠? 그러니까 땡기름이 좀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네들이 뭐 할 수 있죠? 떨어질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인지, 그지? 아무래도 얘보다는 얘가 오히려 이온화가 더 잘 될 겁니다. 산해색이. 이건 꼭 확인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물은 pH 중성이잖아요. 그죠? pH 7인데 이건 수소가 사이즈가 크니까 더 잘 떨어질 거예요. 그 다음 니은 HI와 HCl입니다. 자, HI와 HCl 이것도 역시 사이즈를 비교하는 건데요. 이것도 강산이지만 HI, HBr이 훨씬 더 강산이죠. 강산인 이유는 수소가 붙어 있고요. 아이오딘 이온이 있으면 요거는 수소가 붙어 있고요. 염화이온이 있는 거고요. 거리가 뭐하니까 머니까 인력이 약해서 잘 떨어집니다 라는 얘기죠. 사이즈 입자의 반지름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HI가 더 강산이에요. 부호가 잘못됐죠. 그 다음에 아세트산하고 수소가 전부 Cl로 치환된 거네요. 자, 아세트산의 기본 구조는 CHHH에 여기 COOH 아세트산입니다. 그죠? 이렇게 되는 산에다가 여기서 치환된 상태네요. C, Cl, Cl, Cl 그 다음에 C, O, O, H 이렇게 나온 거지, 그지? 자, 그럼 두 개 산 중에서 똑같은 카복시산은 그대로 살아있는 상태고요. 그죠? 근데 붙잡혀 있는 것이 염소들이 여기 더 많이 뭐 하고 있죠? 땡겨져 있어요. 염소가 많다는 건 얘네들 상황에서 동일한 상황이지만 상대적으로 전기 음성도가 훨씬 더 뭐하다는 소리죠? 큰 형태의 물질들이 들어가 있네요. 전기 음성도가 크게 된다면 한쪽으로 전자 쏠림 현상이 어떻게 되지? 더 많이 쏠릴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수소는 전자가 완전히 뺏긴 프로 상태로 노출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쉽게 뭐한다?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전기 음성도에 관련된 걸로 여러분이 정리를 해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산소가 포함된 산해세기 중에서 이런 게 있었죠. HClO하고 HBrO가 있습니다. 어느 게 더 강산이죠? 자, 산소가 포함된 형태죠. 산소가 포함되지 않아요. HCl과 HBr이네요. 어느 게 강산이죠? 산소가 포함되지 않은 산, 요게 강산 맞죠? 그죠? 그럼 산소가 들어가 있는 산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산소가 들어있는 것들은 둘 중에 누가 더 강산이에요? 얘가 강산입니다. 음성도 큰 게 들어간 게 더 강산입니다. 산소가 들어가는 경우. 아시겠습니까? 또 이런 게 있었죠? HClO와 HClO2가 있네요. 누가 더 강산이죠? 산소가 음성도 큰 게 많이 갖고 있는 쪽이 훨씬 더 강한 산입니다 라는 거. 그러니까 산의 세기를 결정할 때 이런 차이를 기억하시면 될 거네요. 그죠? 차이를 기억하시고요. 여기는 핵간의 질량 차이죠. 그죠? 길이의 차이. 여기는 음성도의 차이가 되겠고, 여기는 산소의 수에 따라서 산소산에 대한 세기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 일단 디귿은요, 산의 세기 비교한 것 중에 음성도가 큰 것이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거,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리을 같은 경우네요. HBrO하고 HClO 어느 게 더 강한 산이다? HClO가 더 강한 산이 되는 이유입니다. 음성도가 큰 쪽이 더 강한 산입니다. 산소가 들어갔을 때예요. 산소가 안 들어갔을 때는 얘네 산의 세기는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 되어야 합니다. 자, 문제 6번 가보죠. 자, 6번. 약염기를 강산으로 적정한 곡선으로 오른 것은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약염기를 강산으로 적정한대요. 자, 약염기는요, 약한 염기죠. 약한 염기 뭐 AOH라고 합시다. 약한 염기면 pH를 pH로 나타냈죠. 그러니까 pH가 7인데 하나도 산을 넣지 않는 경우에, 그죠? HB라는 산을 넣지 않을 때 pH 7이 중성인데 약한 염기니까 7보다는 크지요? 근데 많이 크지는 못할 거예요. 여기 정도 약간 크다고 생각하시고, 얘가 약한 겁니다. 그죠? 그 약한 거에 뭔가를 넣었어요. 약이든 강이든. 강산이네요. 강산이라면 중화 적정 형태가 7에선 성립이 안 되고 쭉 낮아지다가 산성 영역에서 주로 성립이 될 겁니다. 이때 적절한 지시약은 뭐가 있어요? 산성 영역에서 색깔이 바뀌는 거니까 메틸 오렌지를 적정한 산성 지시약을 쓰면 됩니다. 페놉탈렌을 써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페놉탈렌 적정 범위를 벗어나니까
페놀프탈레인은 써서는 안 되고 메틸 오렌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곡선은 중화적정 곡선은 이런 모양으로 튀어나와야 합니다라는 거고요. 이것이 조금 더 이렇게 중화적정 문제에서 조금 어렵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여기가 7이잖아요. 7이든 뭐든 모르겠는데 자 예를 들어 약산의 강염기를 가지고 중화적정하는 실험이다. 자 0이야. 이게 산이 pH가 3이고요. pH입니다. 그럼 중화적정을 하게 되면 7이 여기라면 올라가서 강한 염기니까 변색 범위는 염기성이 치우쳐서 일어나겠고요. 이렇게 일어나겠죠. 이때 알려준 정보가 여기가 V ml 그리고 요거 알려줬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2분의 1 V ml. 자, 지금 이 약산의 부피가 V ml라고 했을 때 여기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찾았으면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가 돼버리죠. 자, 일단 V ml로 변색이 됩니다. 무슨 말이죠? V ml 염기, 이게 염기입니다. 염기를 집어넣고요. 산에다가 염기를 집어넣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 지점에서 변색이 되잖아요. 이 지점이 뭘 얘기하는 거니? 중화점을 얘기하는 부피입니다. 맞지요? 그럼 얘네들의 산에 대한 농도를 물어보고자 한다면 염기 적정 시에는 이 염기를 알고 있는 농도입니다. 그죠? 농도를 알고 있고 모르는 농도가 있는 거고요. 그 알고 있는 농도를 뷰레트를 통해서 적정시키면서 페놀프탈렌이나 지시약까지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적정되었을 때 완전 색깔 변할 때 콕을 딱 잠그면 그때 들어간 부피가 바로 요거라는 소리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이 중화점을 알게 되면 뭐를 알 수 있니? 모르는 농도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산염기의 농도를 알 수 있죠. 즉 N 산의 가수와 M 산의 몰농도, 산의 부피는 M 염기의 가수와 M 염기의 몰농도, 그 다음에 염기의 부피, 이 곱한 거를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 지점에서는 반드시 이걸 이용해서 뭔가 찾아내셔야 하고, 그 다음에 이 지점에서는 뭐예요? pH가 3이야 라고 딱 요 값을 정해줬습니다. 염기를 하나도 안 줬을 때 pH가 3이래요. 이걸로 알 수 있는 게 뭐죠? pH가 3이다 라는 거 토대는 수소 이온의 양을 알 수 있네요. 농도. 뭐로 알 수 있죠? C 곱하기 알파로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모르는 산이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이 산의 초기 농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뭐를 이용하자는 얘기죠? 이걸 이용해서 농도를 구하시고 그 농도를 여기다가 집어넣으시고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요 값을 알 수 있네. 그지? 나눠주면 무엇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지? 이온화도를 찾아낼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초기 농도를 구하고 이온화도를 찾아냈잖아요. 그럼 뭐를 또 알 수 있죠? 유명한 Ka, 평형상수 값을 이온화 평형상수를 알 수 있고 이 값은 약한 거니까 C알파모로 제곱으로 해서 K 값을 구하고 맞죠? 게다가 또 이 중간에 염기, 강한 염기의 절반만 넣은 요 지점에 pH 알 수 있어요? 절반만 넣은 이 상황에서 pH는 3이었는데 중화적정을 염기를 절반만 넣었어요. 그럴 때 이때의 pH 얼마일까요? 자, 이거는 완충 용액이 됩니다. 이 전체 강한 거의 절반 부피를 집어넣었을 때는 무슨 용액이다? 완충 용액이고요. 완충 용액은 약한 거의 산과 그 짝이 1대1로 있는 거죠. 그럼 완충 용액이 성립이 된다면 pH는 뭐랑 똑같니? pKa랑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구한 pK에다 로그 함수 씌워주면 그게 pH 값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죠. 완충 용액이라는 거. 됐죠?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는 뭐가 생긴다? 염기성 쪽에서 중화적정이 생기니까 페놀프탈렌 지시약이 적정을 하고 맞죠? 이런 건 설탕 안 나오겠죠. 그럼 이 중합점에서의 pH는 얼마일까요? 7보다 큰데 정확히 구할 수 있냐 없니?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구할 수 있습니다. 요거 구하는 거 할까 말까 해보자 그냥 그냥 참고 삼아 해보자. 절대 나올 것 같진 않아. 이것까지 구하려면 너무 많은 시간이 투자하잖아요. 지금까지 풀어봤지만 간단한데 그럼 하지 말까? 그래도 모르지. 그냥 봅시다. 자,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 보세요. HA가 산이라고 합시다. 그럼 HA도 있고요. 약한 산이니까 요것도 있고 A-도 있겠죠. 여기다 뭘 넣었죠? NA 아니야. BOH를 넣습니다. 강염기를 넣습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알겠죠? 근데 이게 전체 얘가 10개 있다고 쳐보죠.
그럼 얘도 몇 개가 들어가야 중화점이 여기서 중화가 완전히 되겠니? 10개를 넣은 거지요. 그죠? 얘도 10개를 넣어요. 그럼 전체 혼합용액에서 입는 입자를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얘 10개를 넣으면 얘가 없어지면 평형 때문에 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럼 여기서 기본적으로는 요건 없죠. 10개를 넣었을 때 수소가 다 갖고 있는 수소가 다 중화 반응에서 없어지잖아요. 그럼 여기 안에 있는 건 뭐죠? A-만 있고요. 그 다음에 OH 없지요. 없어졌을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들어온 B 플러스 있고요. 맞나요? 그 다음에 이 안에 또 뭐 있습니까? H2O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세 가지 입자만 있어요. 그럼 이건 이렇게 세 가지만 있으면 pH는 얼마예요? 7인 거잖아요. HOH 없잖아요. 근데 7의 중화점이 아니라 어떻게 돼서 7보다 지금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뭔가가 다른 놈이 일을 하나 더 하는 거죠. 누가 하죠? 가수분해라는 걸 하죠. 근데 이 강한 거는 가수분해할 수 없으니까 무시하셔도 되죠. 어떤 놈 때문에 pH가 그럼 결정이 된다는 소리죠? 약한 거에 짝이 결정을 한다는 거죠. 그럼 약한 거에 짝의 식을 하나 더 세우는 거죠. 마이너스 H2O 왔다 갔다 반응하면 HA 플러스 OH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이게 물이 요 놈이 요걸 가수분해해서 물 요거 OH 마이너스를 생긴다는 거고요. 그럼 이게 생긴다면 평형상수니까 K OH가 나왔으니까 K 뭐를 구할 수 있어? B를 구할 수 있고요. KB를 구한다는 얘기는 A 마이너스의 농도에다가 HA의 농도에다가 OH 마이너스의 농도를 곱한 값이 되는 것이고요. 그럼 KB를 찾을 수 있나요?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K를 구했잖아요. HA에 대한 K를 구했으니까 그의 짝에 대한 KB지요? 자, 이 경우는 어떤 경우랑? KW랑 KA 곱하기 K 뭐랑? B의 곱이랑 같은 거예요. 그럼 KW는 25도씨에서 10의 마이너스 얼마였죠? 4승이었어요. 이때 KA 값을 구했잖아요. 그럼 뭐를 표현할 수 있습니까? KB를 표현해서 이걸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하죠? 좀 복잡해요. 근데 지금 나는 뭘 구하는 거예요? 이거 알지요? 그죠? 그 다음에 이 A- 농도 알아요? 몰라요? A- 농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몰농도잖아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여기서 예를 들어 V ml 있었다면 요거 V ml를 집어넣은 거잖아요. 그럼 A-는 10개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죠? 근데 여기로 들어가도 이렇게 반응을 해도 이건 소량하잖아요. 그냥 A는 몇 개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10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뭐가 달라졌죠? 얘는 V에 10개가 있었는데 중화점 지금 이 지점은 V가 몇 배? 2배잖아. 그럼 2V분의 A-가 10개를 이게 농도예요. 그럼 요거는요? 자, 얘네들은 1대1이잖아요. 우리는 pH만 구하면 되거든요. 그럼 농도는 얘네의 농도 같아요, 달라요? 같지요. 그럼 이거는 필요 없어요. 두 개 똑같으니까 OH-의 제곱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잖아요. 그럼 여기서 KB 구했죠. 요거 구했죠. 곱해주면 제곱하면 OH 뭐를 구할 수 있어요? 농도를 구할 수 있겠군요. 맞나요? 이 농도를 알면 뭐 할 수 있죠? OH를 알 수 있지요. 그럼 다시 얘기하면 pH와 pOH 합은 얼마죠? 14. 그럼 요거 구했잖아요. 그럼 이 중화 반응에서의 pH가 14-pOH로 구해 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 몇 단계 풀어야 됩니까? 한 문제 가지고. 절대 나오진 않아요. 그죠? 그냥 워밍업 삼아. 이런 게 있구나. 설사 모르잖아. 모르면 찍어라. 여기 풀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넘어가셔야 되는데 설사 모르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약한산의 중화점에 대한 계산은 조금 힘들어요. 그죠? 시간이 좀 걸립니다. 참고 삼아서. 근데 이 정도는 알아두시면 돼요. 이걸로 KA 값을 구하는 거. 이건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요 정도까지는 요 정도까지는 할 줄 아시고요. 중화점에서 요거 모르는 농도를 계산할 수 있는 거. 그지? 요 한 3개 정도는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쉽게 풀 수 있죠. 근데 요 중화점의 pH 구하는 건 좀 어렵고요. 완충용액도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그죠? 항상 강한 거에 절반을 약한 거에 대해서 절반만 들어가서 생성되는 지점은 완충용액 지점이고요. 그 지점에는 항상 pH는 뭐다? pKa입니다. 여기서 구한 걸 가지고 집어넣어서 완충용액의 pH를 찾아내시면 됩니다. 됐죠?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 계산하면은요 350ml 정도 나옵니다라는 거겠네. 아니다. 지금 뭐 했냐? 지금 6번 하고 있는 거죠? 정답은 몇 번이죠? 3번입니다. 왜 7번 아까랑 비슷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네.
자, 지금 6번 했습니다, 여러분. 6번에 설명이 좀 길었네요. 그래서 헷갈렸네. 3번이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7번입니다. 문제 7번. 자, 7번은요. 다음 반응에서 28g의 NaOH가 들어있는 1리터 용액을 중화. 똑같은 문제죠. 지금 몇 년도 거를 쭉 봐도 이렇게 계속 누적되어 있는 나온 것들인데 중화 반응에서 이렇게 이딴 식으로 안 나잖아요. 가장 기본적 계산만 하니까 실수 없이 빨리 푸는 연습은 중요한 거죠. 자, 일단 분자량이 40이고요. 그 다음에 28이라는 질량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1리터잖아요. 그럼 얘네들의 NaOH의 뭐를 알 수 있죠? 몰 농도를 알 수 있겠군요. 몰 농도는요, 40분의 얼마입니까? 28몰 농도가 될 겁니다. 맞지? 그러나요? 그럼 몇 리터 안에 있는 거죠? 1리터 안에 있잖아요. 그죠? 용액 부피당 몰수. 이게 몰수지, 그지? 이게 몰 농도가 됩니다. 자, 이거를 중화한대요. 그럼 중화한다는 건 얘네 OH 몰수를 알아야 되니까 두 개를 뭐 하면 되죠? 몰 농도와 부피를 곱하면 얘네들의 몰수가 나오고요. 그 몰수는 일가산, 일가염기이기 때문에 이 개수만큼이 나와요. 이걸 중화하기 위해서 뭐를 넣었다? HCl을 넣었어요. HCl. 역시 몰농도, 산의 몰농도에다가 산의 부피를 곱하면 몰수죠. 수소이온의 몰수가 나올 겁니다. 이건 OH- 몰수고요. 가수는 일가니까 그대로 생략하고 2몰 농도고요. 그때 부피가 얼마니? 라는 걸로 구해 주십시오. 라는 말이죠. 그죠? 그럼 이거 구해서 V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단위는 굳이 리터 단위잖아요. 그럼 여기서 계산한 부피는 뭐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리터로 나와야 돼. 근데 그 답은 뭐로 나왔죠? 미리리터로 나왔죠. 그러니까 이 값에다 뭐를 더해줘야 돼요? 1000분의 1을 더 해준다는 걸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1000분의 1 맞나요? 아니죠. 1000배를 아니죠. 리터를 미리리터로 고쳐야 되잖아. 헷갈려. 1리터잖아. 리터를 미리리터로 고치면은 1000을 곱해주는 건가요? 1000을 곱해줘야 됩니다. 이런 쏘리 미안. 1000을 곱해주면 미리리터 값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걸 꼭 환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미리리터 안 고쳐줘도 나오는 숫자만 보고 앞대가리 숫자만 보고 답을 정하셔도 되는 거야. 그지? 굳이 다 구할 필요는 없죠. 8번 문제 가봅니다. 중심원자 혼성 궤도에서 한 번 더 이거 확인해 보는 거죠. 뭐니? S 성질 캐릭터 얘기하는 거네. 그죠? S 캐릭터 또는 P 캐릭터에 대한 성질에 대한 백분율 얘기하는 거네요. 자, 일단 확인해 보죠. 베릴륨과 F. 자, F로 돼 있는 화합물이네. 그지? 얘는 무슨 혼성 오비탈을 갖고 있죠? S, P 혼성이네요. 그죠? 그 S 오비탈 하나와 P 오비탈 몇 개가 필요해요? 재료가 하나 필요하네요. 그럼 이 중에 전체를 100으로 놓게 된다면 얘는 몇 퍼센트죠? 50%의 S 캐릭터가 가질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죠. 그죠? 이건 입체수가 몇 개죠? 2개입니다. 각도가 몇 도니? 180도 형태입니다. 자, 붕소와 플로르죠. 붕소와 플로르. 자, 붕소와 플로르 3개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얘는 하나, 둘, 셋. 입체수 3이네요. sp2고요. 그럼 여기에 s오비탈 하나와 p오비탈 몇 개가? 2개가 쓰여지는 거죠. 전체 100으로 놓는다면 이 s오비탈의 캐릭터는 질량 백분율은 33% 정도 존재하는 거. 맞죠? CH4는 SP 뭐죠? 3혼성 오비탈입니다. 하나 P오비탈 3개가 필요한 거니까 요 하나는 전체적으로 25% 이런 거지, 그지? 질량 백분율, 오비탈 백분율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다음에 C2H5, 자, C2H5 아닌데? 6구나. 자, 이렇게 된 거네. 그지? 이것도 역시 한 탄소 중심으로 sp3 오비탈, 혼성 오비탈을 형성합니다. 동일한 비율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가장 큰 것은 제일 퍼센트 큰 누구죠? 직선 입체수 2개짜리인 혼성 오비탈, sp 혼성 오비탈을 갖는 물질입니다. 1번이 답입니다. 자, 9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9번 밑줄 친 원자의 산화수가 옳지 않은 거 골라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밑줄 친 원자의 산화수 잘 찾으셔야 돼요. 그죠? 자, HCO3 마이너스가 있고요. 그럼 요거 산화수 바로 한번 찾아봐요. 마이너스 2가가 아니라 마이너스 1가잖아요. 이건 원래 탄산에서 수소하나가 떨어진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도 동일하죠. 뭐 전체가 산화수가 얼마 돼야 돼?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고요. 산소는 화합물에서 2 마이너스네요. 그럼 마이너스 얼마죠? 6이고요. 그 다음에 수소는 플러스 1이지요. 그럼 요거 뭔가 들어가서 다 합한 게 얼마 나와야 돼? 마이너스 1. 그럼 얘는 플러스 얼마가 나와야 되죠? 4가 돼야 되네요. 탄소 1번의 탄소의 산화수는 플러스 4 맞네요. 자, 중크롬산 이온입니다. 중크롬산 이온
Cr2O7 E-. 자, 동일하게 전체가 E- 되니까 E-, 산소는 화합물에서 E- 산화수를 가져요. 2714, -14가 합해서 얘가 돼야 되죠. 자, 크롬이라는 건 두 개가 있네요. 두 개 X 더한 게 이게 돼야 되니까 요 X는 당연히 6이어야 할 겁니다. 크롬의 산화수는 6입니다. 플러스 6. 맞네요. 자, 특히 이 암모늄 이온 중요하죠. 암모니아에서부터 출발하고요. 이 상태에서는 얘 산화수는 -3입니다. 근데 여기 수소 이온이 무슨 결합으로? 배위 결합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 산화수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3에 대한 산화수를 갖습니다. 자, 만약에 이런 문제 한번 볼게요. 암모니아가 있고요. 이산화탄소가 반응을 했어요. 자, 얘가 반응을 하니까 암모니아 두 분자 이렇게 있다고 치자. 얘네들이 어떤 걸 만들어냈냐면은 NH2,2CO가 되고요. 그 다음에 H2O가 되네요. 자, 여러분, 이 반응은 산화환원 반응이에요? 아니에요? 산화환원 반응이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죠? 산화수의 변화가 생겨야 합니다. 맞죠? 이 반응은 산화환원 반응인가요? 아닌가요? 그럼 이 반응은 중화 반응인가요? 아닌가요? 이 반응은 중화 반응인가요? 중화 반응은 산과 염기가 만나서 염과 물이 생기는 반응이죠. 근데 얼핏 보면 암모니아 염기성이죠. 이산화탄소 물에 녹으면 산성이네요. 그러면 이거 만들어지고 물 생겼네요. 중화 반응이냐 아니냐? 아닙니다. 중화 반응 아닙니다. 산화환원 반응도 아닙니다. 축합 반응의 개념이죠. 축합 반응. 이게 뭐죠? 여기 이름이 뭐냐? 요소예요. CO, NH2, NH2로 붙어 있는 요소입니다. 요소. 근데 요소는 공유결합 물질이죠? 중화 반응이 되려면 이게 무슨 결합 나와야 되죠? 이온 결합 물질에 염이 나와야 되잖아요. 중화 반응은 염이에요. 염은 무조건 무슨 결합이라고? 이온 결합 물질이 됩니다. 이온 결합. 이온 결합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 이거는 중화 반응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산화수 안 변합니다. 요 질소의 산화수가 플러스 얼마죠? 플러스 된다. 뺐으니까 -3이죠. 그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결합돼 있다는 얘기는 수소가 이렇게 결합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질소는 탄소보다 음성도 크니까 다 땡겨오죠? 몇 마이너스? 3 산화수가 안 변하는 반응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런 것도 한번 좀 눈여겨 좀 보아주시고요. 자, 여튼요, 크롬 맞아요. 3번이 틀렸네요. 그죠? -3으로 해야 됩니다. 4번은 맞습니다. 2, 4, 8이고요. 2-가 되려면 황은 플러스 6이 돼야 됩니다. 됐죠? 자, 10번 들어가 봅니다. 10번 문제. 10번 반데르발스 방정식, 즉 뭐죠? 보정한 거죠. 그죠? 이상기체 상태 방정, 실제 기체에 대한 거 문제 보정입니다. 일단 공식이요. 거기서는 이게 풀어가지고 썼지만 원래는 P-V의 제곱분의 N의 제곱 곱하기 A라는 상수. 맞죠? V 플러스, 거기는 어떻게 썼니? V 플러스 N, B, 맞나? 그렇죠. 이건 빼주고 여기서는 뭐 해줘야 돼? 더해줘야 돼. 그죠? B에 대한 V값만큼을 더해줘야 됩니다. 보통 이게 표시를 이렇게 뭐 하겠죠. 이 상황이 N, R 뭐가 나와야 돼요? T가 나와야 됩니다. 자, 이 말은요. 요 형태가 이상기체라면 기본적인 압력은 이 기체들이 치는 압력은요. 그대로 일정할 텐데 실제 기체라면 이 기체들이 서로 무슨 힘이 생기죠? 잡아당기는 인력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럼 막 치려고 하는데 인력이 생기니까 못 치게 하잖아요. 맞니? 그 압력이 원래보다 어떻게 되는 거죠? 떨어지는 거죠. 맞아요. 부호가 잘못됐다. 미안해. 이거 잘못돼. 이거 플러스고 이거 뭐죠? 마이너스로 돼야 돼요. 쏘리. 플러스로. 그러니까 원래 압력에다 이상기체를 만들려면 얘네들이 치는 압력에 대한 값을 더 뭐 해줘야 돼? 더해 주셔야 이상기체 압력과 동일해집니다. 라는 얘기고요. 여기는 부피인데 원래 부피지만 압력을 주면 실제 기체는 뭐도 가지고 있죠? 자신의 부피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부피를 뭐 한 거죠? 빼야 원래 부피에서 자신의 부피를 뺀 것만큼이 이상기체의 부피에 해당합니다.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거는 뭐에 관련된 거지?
분자 간의 힘, 그죠? 분자 간의 힘, 인력에 관련된 상수값이고 요 B라는 값은 뭐에 관련된 겁니까? 요거는 분자 자체의 크기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크기 관련. 이걸 보정해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보정해줘야 한다. 그래야 이상기체처럼 행동하는 P 곱하기 V는 nRT라는 공식을 맞출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실제 기체고 이건 이상기체라는 얘기입니다. 자, 원래 압력에서 분자 간의 인력을 고려하는 압력, 그걸 더 더해주면 이런 이상기체 압력과 동일하시고 원래 부피에서 분자 자체 크기가 있기 때문에 그 자체 부피를 빼준 것만큼이 실제 부피랑 동일해지고 그 관계를 물어보네요. 자, 옳은 걸 모두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일단 A는 분자 인력죠. A는 인력과 관계된 상수일 거야 유추할 수 있고요. B는 반발력의 크기. 자, 반발력의 크기가 생기니까 분자 자체 뭐죠? 크기지요. 분자 자체 크기라는 얘기는 스스로 걔네들의 크기가 있고 그 크기들이 서로 뭐 하는 값이죠? 반발력을 생겨 오차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어쨌든 부피에 대한 오버된 걸 좀 더 줄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지? 이것도 맞는 개념입니다. 디귿 A는 H2O가 H2S보다 크다. 자, H2O는 수소결합을 하는 분자 간의 인력을 갖고 있고요. H2S는 수소결합 형성하지 못하니까 얘가 더 큰 거니까 인력의 크기 A 값은 더 클 겁니다. B는 Cl2가 H2보다 크다. 자, Cl2가 부피, 자체 부피가 H2 부피보다 어때요? 훨씬 더 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얘도 맞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걸 다 물어보는 형태의 문제였었습니다. 이거는 기역, 리은, 디귿, 리을에 대한 값으로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문제만 더 풀어보죠. 11번 문제입니다. 25도씨에서 자, pH 값을 계산해라 라고 하는 문제이네요. 한번 연습해 보자는 얘기죠. 자, 25도씨에서 OH-, 자, 11번 문제입니다. OH- 수소연의 농도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랍니다. 이때 pH를 계산해라. 그럼 pH라는 것은요. pH 더하기 pOH는 10에 25도씨니까 마이너스 14승이라는 걸 이용해야 될 테고 여기에서 pH를 알려면 pOH를 구해야 될 테고 pOH는 마이너스 로그 뭐로 구한다? 수산화이온의 농도를 집어 넣어 주셔야 합니다.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로그 수산화이온이니까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네요. 요거 전개시키면은요 5 마이너스 로그 얼마죠? 2로 정리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 로그 2라는 값은 정해져 있네요. 0.3이네요. 그럼 빼주면 이건 지금 pOH를 구한 거예요. 빼주면 얼마입니까? 4.7이 되겠죠. 그럼 pOH가 4.7이니까 이게 4.7이네요. 그럼 pH 더하기 어이구 왜 이렇게 썼을까요? 미안합니다. 이게 14가 돼야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14가 돼야 되고 그러니까 pH는 어떻게 생겼니? 14에서 뭘 빼야 돼? pOH를 빼야 되는 거고요. OH가 4. 얼마? 7이란 얘기네요. 그죠? 그럼 9점 얼마가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정답은 3번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식에다가 뭐 어려운 건 없어요. 각각 기본적인 식에 집어넣으시고요. 로그 함수 계산할 줄 아시면 아주 기본적으로 풀 수 있는 겁니다. 라는 거죠. 요거 이온화도도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초기 농도를 뭔가 알려줬다면 요걸 뭘로 바꿔서 C 곱하기 알파를 고쳐서 초기 농도 집어넣고 이물질의 이온화도는 얼마야? 이런 것도 꼭 판단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일단은 여기까지 11번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12번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